광물만 제대로 팔리면 공화국도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광산 노동자였고 저 역시 광산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58년을 살았고 그중 35년을 광물 개발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얼굴에 먼지가 쌓이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갱도로 내려가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승진하면 가족을 더 잘 먹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38배 과장이 되고 45세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09년 겨울 화폐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곤두렸으며 국가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광물을 캐도 팔 곳이 없었고 팔아도 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빈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58세.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후배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고개만 끄덕였고 상급 간부들은 저를 더 이상 회의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산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젊은 기술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부장 동지, 우리 광산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광물은 언젠가 팔리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35년을 바친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광물만 제대로 팔리면 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는 희토류, 철광석, 마그네사이트가 넘쳐났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자원이 우리 땅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자도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광산의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3조 달러.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외국인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데이먼 홀리스 알라이마르 왕가 국제투자총괄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명철 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중동 알라이마르 왕가를 대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데이먼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희토류,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우리 왕가는 이 자원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조 달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데이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3조 달러면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왕가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투자액입니다. 다만 북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데이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개발 계획, 수출 루트, 수익 분배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35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 그 서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 주신다면 저희는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저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습니다. 58세에 찾아온 이 기회, 화폐개혁 실패로 무너진 경제, 더 이상 보이지 않던 미래,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만큼 북한 광물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데이먼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산이 보였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다. 공화국을 살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데이먼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부장님.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무기력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최고 지도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먼은 제 옆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광산 현장에서만 일했던 제가 지금 김정은 동지에게 보고를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부장님. 우리가 제안하는 건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데이먼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내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강명철 부장 동무, 알라이마르 왕가의 투자 제안에 대해 보고하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3조 달러 투자 규모, 광물 독점 개발권, 수출 계획, 그리고 예상 수익까지 데이먼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투자가 시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명철 동무, 이 외국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데이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유창한 영어로 답변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뢰는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들, 왕가의 추천서, 그리고
국제은행의 보증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먼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화려한 도장이 찍힌 서류들, 외국어로 떼곡히 채워진 계약서들. 저는 그 순간 데이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명철 동무, 이번 일을 잘 성사시키면 동무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데이먼이 제게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거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심지어 하늘까지도. 저는 더 이상 무산의 작은 광산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빛들 속에서 제 미래를 봤습니다. 승진, 인정, 그리고 영광. 58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데이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들과의 회담이 하나씩 성사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든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무역성 부상, 재정성 국장, 심지어 당 중앙위원회 간부까지.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명철 동무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요. 우리는 동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요. 한 간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데이먼 덕분이다. 데이먼은 회담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은 유럽 명장 출신 축구 감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감독입니다. 북한 축구 발전에도 관심이 많죠. 투자와 함께 스포츠 교류도 가능합니다. 간부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광물 투자뿐만 아니라 축구까지. 데이먼의 네트워크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말을 통역관이 전하는 것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세계에서 살아온 걸까? 회담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데이먼과 저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좋다는 음식점들이었고 간부들이 배려해 준 자리였습니다. 데이먼은 와인을 마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장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데이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제 가치를 알아봐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와 건배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성 간부들이었습니다. 데이먼은 능숙하게 축구 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간부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요? 물론입니다. 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데이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연스러웠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구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이제 나는 다르다. 회담이 끝나고 평양 거리를 걸으며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곧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3조 달러가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나면 모두가 웃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국가의 영웅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드디어 빛나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제 앞에 놓였고 그 첫 장에는 광물 독점 개발권 협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영어와 조선어가 나란히 적힌 문장들, 복잡한 법률 용어들, 그리고 마지막 장의 서명란. 데이먼의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고 북한 측 대표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화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정성 부상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 12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강명철 동무, 이 계약의 기술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개발 가능한 광물의 종류, 매장량, 예상 채굴 기간, 그리고 수익 분배 방식까지 35년간 쌓아온 지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서, 최고 지도자 동지의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서명만 남았소.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승인. 그 말이 갖는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정성 부상이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스며들었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냈다. 데이먼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상이 그의 손을 잡았고 이어서 다른 간부들도 일어나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 간부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명철 동무, 이번 일은 동무의 공이 크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동지.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데이먼이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장님. 이제 곧 외화가 폭포처럼 들어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포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조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저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최고급 식당에서 간부들이 모여 건배를 했고 저는 그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술을 따랐고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뜨겁고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명철 동무, 오늘부터 동무는 달라질 것이오.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데이먼은 제 옆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첫 송금은 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먼은 여전히 평양에 머물고 있었지만 전화를 걸어도 은행 절차가 복잡하다, 중동 왕가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간부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축하와 부러움이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의심과 냉소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데이먼이 묵고 있는 외국인 초대소에 들렀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소 관리원이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동무, 데이먼 선생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리원이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동무, 혹시 이거 데이먼 선생 방으로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유 배달 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미납 금액 48달러. 3차 독촉 48달러. 우유값 48달러를 내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왕가의 재산 관리인이 3조 달러를 움직인다는 사람이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것을 주우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명함, 유창한 영어,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그 태도.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데이먼 선생, 요새 밥값이나 숙박비는 제때 내고 계십니까? 관리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곧 해결된다고만 하시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조 달러를 약속한 사람이 우유값도 밥값도 내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데이먼의 방으로 올라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3층 복도 끝에 있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데이먼 선생, 저 강명철입니다. 문 좀 여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고 저는 관리원을 불러 문을 열게 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D.H. 저는 그 쪽지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3조 달러도, 왕가의 신뢰도, 국제 투자도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제 욕심이 국가를 속인 겁니다. 데이먼이 중국 국경을 넘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철이 보고했던 거대한 투자 사업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다.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던 책임이 모두 명철에게 돌아오고 그는 정치적 신뢰를 잃은 채 광산 기술 고문으로 강등된다. 평생을 바쳐온 자리에서 쫓겨나며 명철은 인생 최대의 굴욕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입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차가운 신문실에서 조사관 명이 저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명철 동무 데이먼 홀리스가 어제 새벽 중국 국경을 넘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주. 완전히 끝난 겁니다. 동무가 그를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했소. 3조 달러 투자건을 동무 입으로 말했단 말이오. 저도 속은 겁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피해자, 동무가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최고 지도자 동지를 속인 거 아니오. 국가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단 말이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데이먼의 화려한 말만 믿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저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강명철 동무를 평양 광물개발국 국장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경북도 무산광산기술고문으로 발령함. 기술고문. 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에서 저는 한순간에 지방 광산의 말단 고문으로 추락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짐을 싸는 날 평양 사무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인사를 건네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산역에 내렸을 때 아무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무거운 가방을 들고 광산 기숙사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광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젊은 광산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강명철 동무시죠? 기술고문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존경도 환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인사였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숙소는 3동 2층입니다. 내일부터 현장 순회 일정 잡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좁고 낡은 방에 짐을 풀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벗겨진 페인트처럼 저도 겉만 번지르르 했던 겁니다. 진짜 실력도 진짜 통찰력도 없이 그저 욕심만 앞섰던 사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지방 광산으로 내려간 명철은 다시 현장을 누비며 젊은 기술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한다. 화려한 권력과 거대한 욕망 대신 정직하게 땅을 파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상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한다. 정직이란 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거다. 명철은 더 이상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조금은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무산 광산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광산 현장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6살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광산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었고 현장 경험이 부족해 자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동무, 이 암석층 분석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물의 결정 구조, 층의 형성 원리, 채굴 방향 설정법.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무.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뿌듯함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순수한 뿌듯함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권력도 영예도 아닌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것을 전해주는 이 순간. 이게 제가 평생 해왔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저는 젊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매일 현장을 순회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암석을 조사하고 채굴 계획을 짜고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 대신 먼지 날리는 갱도 안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 식당에서 젊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동무, 평양에선 정말 큰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네. 큰 사업, 큰 성공, 그런 걸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정직이란 건 말이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거더군.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후회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광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갱도 입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후회 그래, 후회하지. 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여기 데려왔어.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네.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숙사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광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세상이야. 3조 달러도 김정은 동지의 신뢰도
평양의 화려한 사무실도 아닌 이 작은 광산, 이 젊은 동료들, 이 땅에 묻힌 광물들. 이게 제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 그 바람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온 강명철.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서 있어야 할 곳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걸. 저는 더 이상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단단해진 제 삶이 이제는 나쁘지 않습니다.